그래서 의료소송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환자의 상대방인 의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소송의 상대방한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로블의 윤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료 사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병원의 시설 관리 및 환자 관리 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케이스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료 과실이 뭐냐, 의료 사고와 구분되는 의료 과실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주로 쟁점이 되는지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의료 과실 사건 중에 신경과에서 후종인대 골화증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판례 사안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판례 외에 만약에 이게 어떤 사안이었으면 의료 과실이 인정이 됐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 과실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을 해서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의료소송, 의료인의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의료소송에서는 첫 번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두 번째로 의료도 이제 환자하고 의사하고 의료계약을 체결을 하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주로 되는 쟁점이 과연 의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의료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가 가는 그러니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주의무 위반, 과실과 이러한 결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망, 상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는 무엇이고, 손해는 금전적인 돈, 쉽게 하면 돈이요. 금전적인 가치로 얼마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할 거냐.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의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 사건에서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산부인과 많습니다. 종류가.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연 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 현재 의료 수준에 적합한 치료행위, 적정한 치료행위를 다 했는지 여부를 주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료행위의 형태는 다양하겠죠.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약을 처방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왕증. 환자가 의사한테 의료행위를 받기 전에, 치료행위를 받기 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을 수 있고, 이 기왕증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도 주로 다툼이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거, 가장 큰 주된 쟁점이 노동력 상실률입니다. 노동력 상실률이고, 이로 해서 이제 일실손해를 얼마로 산정을 할 거냐, 이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그때그때 해당되는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면 과연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왕증과 인과관계, 아니면 손해와 인과관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노동력 상실률, 이런 거를 어떻게 소송 과정에서 하냐, 증거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진료기록감정하고 신체감정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환자의 상대방인 의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소송의 상대방한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 제도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당의 그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진료기록감정하고 신체감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진료기록감정하고 신체감정을 거쳐서 환자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지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게 사실은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요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환자나 의사 양측의 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의료 과실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파기 환송이 된 사안인데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의사의 과실을 추정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이 주요 쟁점이 됐고, 이거에 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신경과 후종인대 고라증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